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죄송합니다. 중국 플랫폼이 왜 우리가 지금 중국 플랫폼을 끄집어내야 되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제로 중국 플랫폼의 특성과 진출 방안을 부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랫폼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금 미국 플랫폼도 강력하고 지금 한국에도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도 많은데 지금 굳이 중국에까지 우리가 왜 우리가 진출하거나 또 중국 플랫폼을 알아야 되는가? 뭐 이런 말씀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침 최근 몇 주간 이제 20차 당대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중국이 이제 작용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한중 관계의 미래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중국 플랫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먼저 중국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플랫폼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지만 이 플랫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중국 플랫폼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강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정의를 내리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플랫폼의 종류를 광장 플랫폼, 시장 플랫폼, 인프라 플랫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중국 플랫폼의 특성이 뭐냐?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페이스북은 물론 이름을 메타로 이름을 바꿨지만 등등으로 지금 글로벌한 플랫폼, 미국의 플랫폼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중국 플랫폼은 우리가 늘 이게 중국학과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늘 하시겠지만 중국 플랫폼, 중국 앱의 특성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 플랫폼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플랫폼 진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중국 플랫폼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국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그럼 먼저 중국 플랫폼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표를 보시면은 요거는 서울대학교의 이재열 교수라는 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연구를 한 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톱 20를 미국과 중국 사이트가 각각 10개씩 양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꼭 끄집어내고 싶은 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글로벌 탑 20 사이트가 있는데, 물론 여기 사이트라고 제가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플랫폼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플랫폼이 아닌 것도 일부 있는데, 아무튼 플랫폼과
사이트를 다 포괄해서 뭐 사이트라는 용어를 일단 정확한 용어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많이 사용되는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그 톱 20 사이트를 보면은 여러분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글자 보입니까? 뒤에서? 네. 예, 예. 첫 번째는 구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유튜브. 요새 유튜브는 이미 제가 뭐 한 2, 3년 전에 유튜브가 한국의 지상파와 케이블을 다 합친 것보다 영향력이 더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의 영향이 지금 막강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은 당연히 뭐 여러분 구글 포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글 지도 뭐 등등 구글을 사용하는 그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유튜브, 그 다음에 티몰, 그 다음에 세 번째 티몰이죠. 티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전자상거래, 알리바바의 티몰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QQ.com, 다섯 번째는 바이두죠. 바이두는 이제 검색 포털이죠. 검색 포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여러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이제 바이두고,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소우닷컴, 일곱 번째로는 뭐 페이스북. 이게 아마 이제 연도가 2020년, 2021년 정도라서 아마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마 그 연구 결과에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타오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0, 그 다음에 징동닷컴, 열 번째로 이제 전자상거래, 그 다음 아마존이 11번째, 야후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그 특징은 넷플릭스, 여러분 넷플릭스 잘 아시죠? 넷플릭스. 그 다음 춤, 뭐 회의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전체 20개 중에서 정확하게 10개는 미국이고 10개는 중국이에요. 이 연구 결과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 플랫폼의 중요성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라는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많다는 것. 물론 뭐 중국의 인구 규모가 그렇게 많다는 그런 이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는 이제 구글 뭐 포털이나 여러 가지 뭐 구글 지도 뭐 이런 걸로 이제 아마 구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고, 세 번째는 역시 유튜브예요. 한국에서 유튜브 많이 사용하죠.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한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뭐 포털, 그다음 티스토리, 뭐 물론 뭐 네이버 이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 블로그라든지 뭐 네이버 카페, 뭐 네이버 포털, 네이버 무슨 여러 가지 우리 상품 검색할 때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뭐 이렇게 쿠팡으로 가기도 하고, 이 네이버가 좀 우리나라 좀 독특한 그런 플랫폼의 형태인데, 아무튼 네이버는 다양한 뭐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티스토리는 뭐 블로그, 카카오 요새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뭐 카카오도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잖아요. 뭐 카카오 택시, 뭐 카카오 카톡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걸 다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뭐 티몰이고, 한국은 이제 쿠팡.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아무튼 글로벌 톱 20를 미국과 중국 사이트가 각각 10개씩 양분을 하고 있다. 뭐 요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 플랫폼을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떤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 같은 표이지만 뭐 한국은 10위 안에 5개의 토종 플랫폼.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 플랫폼이 토종 플랫폼이 강세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이버가 2위고 탑10 중에서 네이버가 있고 그 다음이 있고 티스토리가 있고 그다음 카카오, 그다음에 뭐 쿠팡, 이렇게 10개 10위 안에 이제 5개의 토종 플랫폼.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그 토종 플랫폼이 많이 선방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 뭐 일본이나 독일 뭐 이런 나라에 심지어 그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나라 동남아 이런 경우에는 뭐 자신의 토종 플랫폼이 거의 뭐 탑10 안에 못 들어갈 정도로 글로벌 미중 양국의 플랫폼이 그 많이 그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한국은 대체로 물론 뭐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이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독점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또 이 토종 국가를 지켰다는 점에서 뭐 이런 그 가치 있는 면도 있다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아무튼 뭐 일본은 세 개밖에 못 올라 있죠. 일본은 아무래도 그 국가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 굉장히 그 장인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세계적인 뭐 도요타라든지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들지만 그러나 뭐 혁신 계속 뭐 저 우동집 뭐 몇백 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 가족 문화 이런 가족 기업이나 이런 문화는 굉장히 이제 발전되어 있죠. 일본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떤 플랫폼의 특성은 굉장히 어떤 그 푸유류 같은 어떤 이런 그 약탈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 집어삼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파괴적 혁신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면에 있어서 과연 그 일본 문화가 잘 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이 디지털 혁신에서는 가장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최근에 여러분 그 이 표를 보시면은 2022년 6월 가장 최근에 그 중국의 통계를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2022년 6월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1억 511만인가요? 예. 10억 5,114만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그 2020년 6월에 9억 3,984만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 1, 2월에 이제 그 우한 그에서 이제 우한 봉쇄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코로나19가 이제 중국에서 전파되면서 계속 뭐 제로 코로나라고 지금까지 이제 가는 것으로 본다면 뭐 여기에 수치까지를 본다면 대체로 한 10% 굉장히 코로나 기간에 중국도 굉장히 네티즌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도.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 표에서 2022년 6월에 중국의 네티즌 수, 인터넷 사용자 수가 아마 이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한 달에 몇 시간 뭐 이상 사용자를 인터넷 사용자로 이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은 뭐 이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기준에 의하면은 중국 전체 인구의 아마 14억 이상 되는 인구에서 아마 74.4%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중국 아직까지 농촌의 그 문명이 아니겠습니까? 문자를 모르는 그런 걸 빼고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지금 네티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네티즌 수가 굉장히 많은 수라는 것을 지금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이제 이 사람의 그 책에서 제가 여기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 코리아는 이제 여기 좀 흐릿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유튜브는 이게 4천만 명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주로 한국인이겠죠. 한국인이 이 유튜브 사용 인구가
한 4천만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5천만 명 가운데서 거의 80% 가까운 수치가 지금 유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 포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중국은 더윈이 이제 우리가 중국 내에서는 더윈이라고 그러고 해외파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틱톡 사용자가 6억 8,50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 웨이버 5억 7,300만 명. 그 다음 아이치 이런 게 이제 영상 플랫폼이죠. 그래서 4억 9,200만 명.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게 이제 유튜브 코리아에 비해서 중국의 플랫폼 사용자 수가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플랫폼 사용자 수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쿠 이런 거는 상당히 장편 이런 영상, 중국에서도 이제 더윈 같은 이런 단편 영상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중편, 그 다음에 이제 장편은 주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올리겠죠. 인간이 지루함을 느끼는 그 초가 몇 초인가요? 5초인가? 몇 초? 그 시간에 가장 맞게 만들어진 어떤 짜투리 시간.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틱톡이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틱톡은 계속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영상, 장편 영상, 넷플릭스 같은 건 지금 굉장히 적자잖아요. 영화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지만 사용자는 이제 한계가 있는 반면에 틱톡 이런 거는 단편 영상은 누구나 이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 볼 수 있는 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두 번째로 플랫폼이란 그럼 무엇인가?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여러분 플랫폼의 용어는 기차의 승하차장인 플랫폼에서 유래했다. 여러분 이 플랫폼 승하차장이죠. 요새 중국에 제가 코로나 직전에 중국에 몇 달간 연구년 이용해서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중국은 이 플랫폼이 거의 몇십 개 되는 그런 역이 많습니다. 중국에. 그 정도로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이제 플랫폼이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공급자와 기차라는 공급자와 이제 수요자, 승객이 만나는 장소가 되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라는 말에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이런 말을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플랫폼을 사업 모델로 하는 기업은 기업 가치 기준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이 플랫폼이다. 그래서 세계 7대 플랫폼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텐센트,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이거는 2020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말에 중국에서 고강도 규제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빅테크들의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최근에 또 시장 가치가 또 떨어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렇게 세계 7대 플랫폼 기업에 중국이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2020년, 2019년 한창 중국 빅테크가 잘 나갈 때 그 수치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좀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플랫폼을 사업 모델로 하는 기업은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이라는 거죠. 이미 이제 시대는 바야흐로
3차 산업혁명도 지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이동하는, 대세가 이동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면은, 플랫폼의 그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플랫폼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 하버드라든지 뭐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수들이 많은 이제 플랫폼에 관한 책들을 많이 내고 2010년대, 2020년대 초에 가장 베스트셀러는 아마 전부 다 플랫폼에 관한 책일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여튼 그 논의가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가장 핵심 요소는 저는 요 양면 시장과 네트워크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제 플랫폼의 핵심 요소다. 두 가지를 뽑으려면은 이 양면 시장과 네트워크 효과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 표를 보시면은 요거는 요 사람의 책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그 양면 시장을 보시면은 여기 한쪽은 이제 공급자예요, 공급자. 우리가 공급자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티몰의 경우에서는 입점하는 상점이겠죠. 여기는 소비자는 누굽니까? 그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알리바바가 되겠죠. 여기 이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공급자 시장과 소비자 시장을 연결시키는 게 이제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제일 간단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디디 슈싱 같으면은 공급자는 그 택시 개인 택시겠죠, 개인 택시.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는 이용하는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디 슈싱은 이제 서버만 이제 제공하는 거죠. 에어비앤비 같은 거, 미국의 에어비앤비, 이런 힐튼이나 파라다이스 이런 멋진 호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그야말로 서버 하나만 갖고 컴퓨터 서버 하나만 갖고 세계적인 그냥 숙박업체로 변신하는 거죠. 201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플랫폼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택시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 사업주는 택시 하나도 갖고 있잖아요. 디디 슈싱은.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택시를 이용하는데 디디 슈싱 앱을 이용하죠. 중국이나 또 미국에서는 우버의 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플랫폼은 두 사람을 모아놓기만 하면 이게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그래서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메칼프의 법칙이라서 참가자가 늘수록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가자가 3명이면은 3개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5명이면은 10개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명이면은 또 더 훨씬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참가자의 숫자가 조금 늘어나지만 이 관계의 수는 더욱더 급속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이런 것이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면 시장에서 공급자가 조금 늘어나고 그다음 수요자가 늘어나면 또 그것이 더 상승 효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또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네트워크 효과가 폭발적으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플랫폼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데서
바로 오늘날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과의 민주당 정권과 빅테크 거대 플랫폼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고, 또 중국에서 2020년 말에 그 마윈의 말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 말에 중국에서 빅테크에 대한 거대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앞에 뭐 20차 당대에 아주 재미있는 핫 이슈를 발표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도 보면은 제가 계속 이 이슈를 따라가면 20차 당대회 때 그 연차에 그 20차 당대 그 시진핑의 보고 때도 이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한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 그다음 당대 때 인민법원의 그 여러 그 중앙위원급 해당되는 고위직 간부들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그 거대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 뭐 이런 거라든지 알고리즘, 심지어 굉장히 지금 중국의 규제는 세밀한 영역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하고 소견으로는 2020년 말에 고강도 규제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규제는 굉장히 더 세밀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그 플랫폼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여러분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제 내가 검색했는데 오늘 스마트폰을 열어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이제 뜨죠. 그죠? 그 알고리즘의 힘입니다. 알고리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알고리즘에 중독된 사회다. 저는 그런 호모 에디투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중독된 인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부분에서 이걸 정보 고치방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자기가 정치판에서도 정치적 견해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성향의 글들만 계속 보다 보면은 알고리즘은 늘 그쪽을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전에 인터넷의 1.0 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무슨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댓글을 달면서 다른 의견을, 진보적 의견을 가진 사람과 보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서로 댓글을 교환하면서 논쟁을 했을 때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사회는 이런 인터넷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이건 하나의 문제가, 항상 자신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내가 페이스북 친구를 선택했는데 다음날 보면은 유사한 사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중국의 규제는 과거에는 이제 그냥 굉장히 터프하게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는 굉장히 터프하게 이 빅테크를 조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면은, 이제는 최근에 알고리즘 규정이라든지 이게 2022년 초에 나왔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중국에서 알고리즘까지 이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 이런 시장 감독 총국이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서 그걸 인터넷에 등록을 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을 낱낱이, 알리바바는 반드시 본인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반드시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특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이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중국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제가 생각하건대 이제 시진핑 3기가 되면서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고, 이제는 과거에는 굉장히 2020년부터 최근까지는
서로 막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저 최고 통치자에 대해서 충성 경쟁하는 겁니다. 최고 통치자가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도 나도 막 그 기관끼리 막 나서서 경쟁적으로 빅테크를 규제하는 이런 식으로 좀 비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세밀한 영역에서 또는 뭐 이런 방향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저는 될 것이라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 효과로 인해서 독점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바이든 정권의 뭐 리나 칸이라는 그 여자가 그 예일 대학교 30대 파키스탄 여성 그 박사가 우리나라의 뭐 최고 공정거래에 관한 최고 책임자가 되면서 결국에 소비자 쪽으로 보면 안 되고 공급자, 그러니까 소비자를 후생을 향상시키더라도 또 공급자에 대해서 이 컨트롤을 한다면은 이것도 독점이 나쁜다. 독점에 대한 이제 뭐 플랫폼에 대한 독점 개념을 굉장히 이제 확산시키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뭐 오늘 뭐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독점화의 경향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OTT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넷플릭스, 뭐 이정재라는 사람이 과거에 아주 무명이었다가 지금 에미상 미국의 최고의 드라마의 상까지 이제 받게 되는 데는 이 글로벌 이 사이트의 역할이 큰 거죠. 넷플릭스의 역할이 큰 거죠. 그러나 이 넷플릭스는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넷플릭스나 애플 TV는 영화 제작자예요. 제작자이면서 동시에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성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본다면은 이건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플랫폼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넷플릭스나 애플 TV는 제작비를 오징어 게임에 주고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유튜브와는 좀 다르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플랫폼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 플랫폼의 종류를 보시면은 뭐 기술 혁신과 함께 변해온 중국의 플랫폼 뭐 해가지고 뭐 중국 플랫폼은 여러 가지 음성 시대부터 지금 뭐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의 그 분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중국 플랫폼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이 사람의 분류는 시끌시끌한 뭐 광장 플랫폼에서 뭐 구글, 페북 이건 뭐 포털이죠. 페북은 뭐 소셜 미디어, 유튜브는 영상 플랫폼이고 그다음 플랫폼은 뭐 시장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플랫폼, 그다음 인프라 플랫폼은 우리가 그 애플의 그 플레이스토어,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그 앱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앱을 개발자가 이제 공급자가 되고 앱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소비자가 되는 그런 식의 인프라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의 분류에 따라서 저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첫 번째 중국의 광장 플랫폼은 이렇게 뭐 이런 거죠. 중국은 이제 이런 플랫폼이나 인터넷의 발달을 보시면은 생활 서비스형 예를 들어서 메이투안이라든지 얼음이라든지 이런 음식 배달 플랫폼 그다음 뭐 디디 슈싱 같은 이런 그 공유 차량 이런 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은 굉장히 그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빨리 발전을 하는 그런 좀 미국과 비교를 한다면은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반면에 이제 뭐 광장 플랫폼은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검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구글이 워낙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주는 그 구글에서
나와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순서라든지 검색에서 나오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은 굉장히 순식간에 성공한 그런 플랫폼이고, 아무튼 중국은 이제 광장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런 것의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뭐 텐센트라든지 위챗 다 아시겠죠. 화이쇼라든지 단편 영상, 그다음 웨이신 서핑하고 뭐 텐센트 비디오 이런 거, 이건 장편 영상입니다. 그죠? 이건 단편 영상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더윈 틱톡은 이제 바이트 댄스가 하는 거죠. 그죠? 더윈의 대항마로서 이런 콰이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다음 뭐 QQ 뮤직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발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진로토 타워와 함께, 진로토 타워도 뭐 바이트 댄스에서 하는 그런 플랫폼이죠. 그래서 둘 다 검색 포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광장 플랫폼에 속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챗 모멘트를 보시면은 위챗 모멘트 이런 게 대체로 이제 광장 플랫폼이죠. 여러분 뭐 중국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걸 사용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 위챗에 들어가시면은 모멘트 이 뭐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중국판 뭐 한국판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 모멘트를 보시면은 이 뭐 모멘트라든지 뭐 미니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죠. 여기 들어가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모멘트가 있는데, 모멘트가 상당히 이런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검색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모멘트에 들어가시면 뭐 이거는 뭐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시장 플랫폼입니다. 뭐 전자상거래겠죠. 전자상거래 주로 전자상거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광장형은 주로 이제 트래픽을 바탕으로 광고라는 수익 모델이 가능한 거고, 시장형은 이 트래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수료라는 모델이 필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는 그러니까 메타죠,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많이 가입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광고 수익이 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시장형은 이보다는 이제 사용자, 뭐 근데 메이투안 음식 배달 플랫폼의 사용자가 공급자, 음식점, 가맹 음식점이 음식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플랫폼에 지불하는 이런 식으로 수수료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타오바오, 티몰 같은 이런 것들은 전자상거래고, 디디 슈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유차량이고, 요건 외어는 여러분 문학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작가들, 중국에 작가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누구나 뭐 그냥 취미 삼아 뭐 올리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뭐 수백만 명인데, 그게 뭐 탑 20 정도 들어가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부호들이죠. 아무튼 근데 여기에서도 작가들이 있고 독자들 있는 뭐 이런 방식의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인프라 플랫폼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건 애플의 플랫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앱스토어, 여러분 애플의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스토어가 있어요. 스토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해서 우리가 다운을 받죠. 자기 폰에다가 다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앱 개발자는 여기 애플에다가 이 앱스토어에다가 개발자는 얹어놓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걸 이제 사용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자연스럽게 양면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되는 거고,
애플은 여기서 그게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건 모바일 플랫폼이고 이것은 이제 인프라 플랫폼이라. 이 사람들은 이제 서버를 제공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이 폰에도 이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도 이미 플랫폼 개념이 관철된다는 거죠. 관철. 그래서 이런 것이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은 이제 약간 이제 이 모바일 플랫폼은 이제 있습니다. 당연히. 모바일 플랫폼에서 다운을 받죠. 앱을. 그러나 또 중국은 이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의 좀 독특한 형태인데, 미니 프로그램의 중국어 지원 샤오 청시고, 미니 프로그램은 일종의 그 애플리케이션의 일종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일종. 그래서 이거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딱 이거예요. 다운로드 안 해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미 우리는 그 스마트폰에서 어떤 앱을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앱을 검색해서 자신의 그 스마트폰에다가 그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의 이 미니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없이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위챗이나 알리페이도 이제 알리바바에서 하는 플랫폼이죠. 거기에도 이미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앱들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검색만 하고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모바일 플랫폼과 미니 프로그램의 그 인프라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플랫폼의 특성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약간 슈퍼앱, 여러분 뭐 위챗,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그 다음 뭐 알리페이죠, 알리바바의 슈퍼앱. 그 들어가 보시면은 이건 하나의 슈퍼앱. 그 안에 많은 앱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앱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전체 종합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생태계 안에 들어가야만이 중국의 경우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2020년 말부터 이제 중국에서 반독점 규제를 이제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뭐 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은 지금 아직 슈퍼 앱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앱이 있는 뭐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니 프로그램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뭐 카카오도 오늘날에는 이제 미국의 플랫폼도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 뭐 카카오에도 들어가시면은 뭐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비슷한 경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안에 이게 이제 알리페이죠. 저프바오. 중국의 모바일 결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죠. 제가 코로나19 직전에 제가 중국의 중산대학에서 연구년을 6개월 있는 동안에 한 4개월 정도 중국 남방도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설은 중국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 모바일 폰 하나만 들고 과연 4개월 여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금을 하나도 들고 다니지 않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저의 가설이었습니다. 근데 4개월 지나고 여행을 해보고 나서 이 가설은 진실이 입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모바일 결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이런 것에 의해서
뭐 그 산간 마을에 그 소수민족 그 묘족이나 이런 소수민족들도 생수팔 때 이제 이 모바일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QR코드를 옆에 두고 결제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할 때 그 이 배낭에다가 그 중국 동전만 이 배낭 여기 그 조그만한 그 주머니에 동전만 갖고 다녔어요. 그 뭐 시내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뭐 가끔씩 중국 사람들은 운전기사들은 그 잔돈 없으면 그냥 10원, 그럼 뭐 10위안을 주면은 잔돈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 탈 때 이래 뭐 이콰이치엔이나 뭐 양콰이치엔 1위안 아니면 2위안이잖아요. 뭐 그런 걸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뭐 동전 정도는 이 배낭에 뭐 갖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은 굉장히 그 무현금 사회로 이미 오래전에 전환했어요. 중국은 뭐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금 사회에서 우리 같은 이런 신용카드 사회라는 것을 건너뛰고 바로 이제 이런 모바일 결제라는 그런 사회로 전환했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중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인터넷 이런 무선 통신, 무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다른 애로는 비디오. 중국의 비디오라는 단계를 안 지납니다. 그냥 TV에서 그다음 바로 DVD로 가잖아요. 중국. 비디오 우리 뭐 80년대, 90년대에 여러분들 다 비디오는 봤을 겁니다만 중국에는 비디오라는 단계가 없어요. 바로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개혁 개방으로 하다가 그때 시점에 그 비디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DVD로 이제 가는 거죠. 중국의 어떤 발전 단계에서 중국은 뭐 1차 산업혁명부터 뭐 4차 산업혁명도 뭐 거의 동시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그 식으로 굉장히 압축적인 발전을 과정을 거치잖아요. 유럽에서 뭐 거의 뭐 100년에 1780년대에 뭐 전기관 1차 혁명이 시작되고 그다음 1800년대 후반에 전기가 도입되면서 뭐 대량 생산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PC 이런 게 도입되면서 3차 산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개혁 개방 이후에가 되면서 거의 뭐 농촌 사회에서 갑자기 그냥 뭐 디지털부터 시작해서 막 다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뭐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 중국은 굉장히 알리페이나 이런 것 통해서 종합적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거대 플랫폼은 종합적 플랫폼의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도 지금은 많이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거대 플랫폼은 많은 오타네요. 많은 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한국도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도 보면은 여러분, 미니 프로그램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뭐 사용하신 분은 금방 아시겠지만 사용하시지 않은 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위챗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검색에서 이제 요 페이지가 뜹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샤오청시죠. 미니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요 다음 페이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여기에 제가 여기 멀리 있어서 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뭐 하여튼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앱들이 많이 있어요. 앱들이 뭐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 스타벅스 이런 거 그 앱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굳이 다운로드해서 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 위챗의 사용자가 10억 명입니다. 10억 명. 아까 전에 뭐 여러분 그 인터넷 사용자 수를 제가 그 최근 통계를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만 위챗 사용자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카톡 사용하듯이 위챗은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가능성이 무궁한 거죠. 이 위챗은 어마어마한 거대 플랫폼이고 여기 들어가는 것만 해도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깔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여기 스타벅스 있네요. 저 글자는 안 보입니다만 여기 그걸 보이네요. 이렇게 스타벅스의 그 심볼은 보입니다. 여기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하여튼 스타벅스가 여기 있고 미국의 중국의 스타벅스는 엄청나잖아요. 그 숫자가. 상하이 같으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스타벅스의 수를 매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스타벅스가 있고 뭐 여기에 지금 글자가 안 보여서 잘 안 보입니다만 하여튼 이런 많은 미니 프로그램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 뭐 여기 비리비리가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만 젊은 층의 비디오 플랫폼 그다음 12315 이거는 소비자 고발 전화번호 뭐 여기도 어딘가 여기에 12315가 뭐 하여튼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도 계속 보시면은 여기는 이 표시를 보면 이건 스트릿 같은데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 하여튼 우리가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최근에 제가 간혹 이제 그 한국에서 중국의 고위직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이런 거대 플랫폼에 앱을 깔아서 뭐 K-뷰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이 왔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 최근에 아마 사업 여기다가 이런 그 거대 플랫폼에 앱을 깔고 뭐 K-뷰티 화장품 또는 뭐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게 깔기 위해서는 뭐 근데 중국에 제가 최근에 드는 분은 뭐 중국의 코레일에 해당되는 중국의 까오티에의 그 슈퍼 앱이죠. 그게 그 사용자만 해도 수억 명이죠, 수억 명. 그게 이제 뭐 K-뷰티를 뭐 깔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중국의 고위직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으면 그거 어렵겠죠. 뭐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분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 미니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제 유튜브 영상에도 이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뭐 중국은 뭐 거의 뭐 관광은 이런 두낭 같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세밀하게 찍어서 그것도 3D 사실감 있게 이렇게 뭐 하는 이런 관광 사업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낭. 클라우드 여행 두낭이죠. 번역하면은.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두낭을 집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중국은 뭐 중국 사람들의 정의에 의하면 중국 인터넷 발전 단계는 이제 PC 인터넷 단계가 1998년에서 2010년. 그다음에 모바일 앱 단계.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2010년대에는 모바일 앱 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 프로그램 인터넷 단계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좀 독특한 중국의 이 미니 프로그램은 상당히 좀 독특한 형태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이 미니 프로그램을 모르고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직전에 그 중국의 서점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가장 베스트셀러는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샤오청시 여기 미니 프로그램에서 사업하는 방법 뭐 이래가지고 이런 책들을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인기를 누르고 있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는 여러분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프라 플랫폼을 위해서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클라우드. 중국의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한국에 많이 이미 진출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금은 개인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이나 중국 두 나라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보호법 이런 것들도 이미 다 한국이나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한국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반드시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서만 갖게 돼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알리바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데이터 센터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그 플랫폼 진출 방안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 무슨 뭐 아주 뭐 거창하게 어떤 뭐 이런 걸 제시하기보다는 좀 흥미로운 두 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 것이 왜 플랫폼이 왜 중요한가 하는 좀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목적도 뭐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이런 분야를 그동안 많이 관과했는데 이런 디지털 협력이라는 게 디지털 진출이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저는 강의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플랫폼에 여러분 보시면은 중국 플랫폼 등에 타는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사례로 미니 프로그램과 아도바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저 거대한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첫 부분 1장에서 중국 플랫폼의 중요성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께 중국 플랫폼이 세계 글로벌 플랫폼, 글로벌 사이트를 미국과 양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인터넷 사용자 수가 이미 10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유튜브 사용자 수는 4천만 명에 불과한데 중국의 경우에는 한 플랫폼이 몇 억 명이 되는 플랫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중요한 중국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윈윈할 수 있는 뭐 그런 길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니 프로그램과 아도바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플랫폼 등에 타는 전략이다. 그래서 미니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챗 사용자만 해도 10억 명 이상이다. 그다음 알리페이, 점프바오 등 다른 플랫폼에도 미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챗에서 이 미니 프로그램이 발명이 됐어요. 개발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알리페이나 메이트원 플랫폼 뭐 많잖아요. 바이트댄스의 플랫폼 모든 빅테크들의 플랫폼으로 이 미니 프로그램이 너도나도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을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중국은 이제 미니 프로그램 인터넷의 발전 단계에서 미니 프로그램의 시대로 진입했다. 왜 사용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텐센트 클라우드와 서울 인천의 교류사업. 이건 뭐 작년인가 저작년에 신문에서 보도된 건데 이게 뭐 최근에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다시 뉴스를 검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진척되었다 뭐 더 이후에 나왔던 것은 검색이 되지 않아요. 물론 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코로나19의 상황이 아직 녹록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뭐 제로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는 상황이고 한국도 이제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약화되어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뭐 얼마나 진척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최근에 아마 이게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종식되고 이러면은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제 자유관광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이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코로나19 직전에 중국 남방도시 이제 수십 개를 4개월에 걸쳐서 여행을 했던 겁니다. 뭐 책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여행 앱이라는 거 여행이 이제 가능하다. 여행 앱으로만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북경대에서 이제 국제로 이제 본부장도 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뭐 스케줄은 그 직원들이 다 해주잖아요. 뭐 호텔 뭐 그리고 뭐 이런 걸
상하이 공항에 딱 내 푸동에 내리면은 그 상대방 측의 뭐 학교 교류 관계자가 딱 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유학생 유치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 나갔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이 폰 하나만 들고 배낭 하나 메고 그래서 뭐 다녀봤습니다. 뭐 이게 이제 모바일 하나만 들고 떠나는. 이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럼 교수님 진짜 배낭에 옷도 안 넣고 그렇습니까? 모바일만 뭐 그런 질문하는 학생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모바일만 들고 떠나는 모바일로 이게 해결이 다 되는 중국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이 가설이 트루예요, 트루.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뭐 제 그 블로그나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뭐 이런 그 촬영해서 올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뒤에 요런 여기에 요 시트림 있죠, 시트림. 이런 것들이 이제 여행 앱이에요. 중국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광저우에 도착하면은 그 까오티에로 이제 도착해서 딱 보면은 뭐 핫플레이스 1위부터 20위까지 그냥 앱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맛집 1위부터 20위, 뭐 1위부터 뭐 100위까지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쇼핑 플레이스 1위부터 모든 게 다 돼 있고 또 그 호텔도 있잖아요. 호텔도 그 까오티에 역에서 내려서 반경 1km 가격대 뭐 200위안 이렇게 딱 설정해 놓으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호텔 그걸 보고 우리가 그 호텔 우리 보통 우리가 그런 저가 호텔이죠. 저가 호텔에 저는 거의 다 대중교통수단만 이용하고 여행을 했어요. 거의 돈을 안 들이고 숙박비만 해도 뭐 중국 100위안에서 200위안 정도면은 되죠. 그래서 뭐 상해 같은 데 갔는데 상해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시간대 뭐 한 5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 상해에서 내가 갔는데 이게 4성급인데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오늘 행주했구나, 상해에서. 완전히 그냥 4성급에 뭐 한 200위안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아주 갔는데 거기에서 가니까 요거는 5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뭐 중템팡인가 뭐 하여튼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걸 알았는데 뭐 그런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중국의 대도시에는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 용도로 하룻밤 자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을 이용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또 남방이라서 방언이 심해요. 방언. 북방 같으면은 우리가 뭐 거의 표준어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남방 여행을 할 때는 말 알아듣기가 참 어렵고 제가 딱 두 군데 광동에서는 광동 원어 안내 방송이 있었고 또 한 군데 있었어요. 몇십 개 다녔는데 그 어디냐 원조가 그래서 하여튼 온주죠, 원조. 거기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앱을 깔아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12306이에요. 열차 앱. 이건 뭐 우리 코레일 앱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뭐 거의 다 하는 거죠. 요거 사용돼 요거예요. 디디 슈징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짧은 거리는 한 500m. 그리고 짧은 거리는 디디 슈징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팁인 팁.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아마 24분, 6분이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6분 동안에 이제 이걸 끝내야 되는 임무가 아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텐센트 클라우드. 그래서 이게 인천관광공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텐센트 클라우드하고 이쪽은 이제 인천 쪽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이쪽은 이제 서버를 제공하는 거고. 서버나 여러 가지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 인천에 뭐 여러 콘텐츠, 그죠? 이걸 여기다. 요 까는 거 어디 까냐? 아까 말씀드린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에다가 깔아서
중국 사람들이 위챗은 15억 명이 볼 수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에 익숙해 있어요. 익숙해. 앱 같은 데 여행할 때. 내 생각 앞에 뭐 앞으로는 이 중국 사람들의 여행은 자유 여행식으로 모바일 이런 경향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굉장히 그런 것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익숙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관광부와 스마트 관광 솔루션 구축이 협력이 있고, 텐센트 클라우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관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위챗에서 미니 프로그램에다 결국 이것을 이제 구축해서 텐센트 클라우드라는 것에서 이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가지고 콘텐츠를 구축해서 결국 여기다 이제 위챗에 그런 뭐 인천, 런추안 뭐 해가지고 뭐 어떤 앱을 이제 까는 거겠죠. 뭐 요거는 이제 서울시도 이걸 하는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여기서 봤는데 아주 이거 진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게 얼마나 진척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진척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폰으로 여행하는데 어디냐? 서울을 여행한다. 뭐 이런 식의 앱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일기유 서울은 휴대전화 한 대로 즐기는 서울 여행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관광기상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중국 플랫폼 등에 타는 전략이다. 이거 아도바라는 이 사람은 이제 그거예요. 그것도 아주 재밌는 사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그 영상 플랫폼을 이제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MCN이죠. MCN. MCN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인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도와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체죠. 그래서 이 MCN을 이제 여기 나오네요. 다중 채널 네트워크 아도바를 설립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우리가 플랫폼에 이제 진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튜브에 인기 유튜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뭐 먹방 이래가지고 무슨 쩌양인가 6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런 젊은 여성인데 뭐 그야말로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라면을 식사하고 뭐 이런 그야말로 진짜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뭐 그런 식의 먹방 한 700만 명 됩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뭐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중국의 영상에 포스팅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장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뭐 인증번호. 저도 뭐 어떤 거 가입할 때 인증번호를 위해서 제 중국 유학생 제자들의 폰을 이용해서 그 인증번호 받아서 그걸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다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카운트, 계좌, 과연 수익을 창출했을 때 어느 계좌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또 그 다음에 각 영상의 또 자막 처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중국 체제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중국의 어떤 민감한 이런 영상이 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또 지도해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이 사람이 이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이제 업체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 8대 영상 플랫폼 공격, 크리에이터의 중국 시장에 진출을 지원해서 이런 식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딱 1분 남았네.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플랫폼 진출의 장애 요인은 로그인 하는 데만도 중국 폰이 있어야 되고 유튜브 영상을 중국 플랫폼에 올리기 위해서 중국어 자막이 필요하다.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중국은 방언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것에는 거의 다 자막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자막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했을 때 수익금을 수령하는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이 아도바가 영상 창작팀의 급속한 증가로 2020년에 100개, 그러면 300팀. 그 다음에 한국 MCN 중에는 1위. 지금까지 아도바를 통해 중국 8대 영상 플랫폼에 올라간
동영상 한 2만 5천 개 이상이고 관람 횟수는 조회 횟수는 6억 뷰에 이른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영상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플랫폼 진출의 필요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이제 경과했지만 꼭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지 않으면 제가 평생 원한이 맺힐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한중 관계의 지금 갈등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문화적 갈등이잖아요. 특히 2030 간에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김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의 양국의 젊은 층들의 상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편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이제 문화적 갈등이 굉장히 이제 심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욱더 뭐 이런 영상 플랫폼이나 이런 플랫폼에 대한 진출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이런 책들을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참고한 자료는 제가 이런 것들이고 뭐 여기는 뭐 신문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 자료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1분 경과입니다. 내려오기 전에 이준 교수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우님들이 아침부터 여기 오느라 고생하고 또 이렇게 오후 내내 지금 쏟느라고 많이 좀 피곤하셨을 테니까 딱 시간 맞춰달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딱 시간을 맞춰주셨네. 우선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강의 재미있게 또 저도 사실 몰랐던 것도 오늘 지금 많이 지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나중에 정말로 좀 활용해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좀 잘 한번 해보세요. 같이 혼자 하시고 그러지 말고 여럿이서 같이 중국 진출하는데 이런 플랫폼 활용해보는 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마치기 전에 질문. 예. 지금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환경 시대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다 마셨거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중국에 지금 그 시랑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한국의 제페토인가요? 네이버가 제페토인가요? 뭐 이런 그 메타버스를 중국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거대 이 빅테크들이 메타버스를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 뭐 게임 같은 거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규제를 하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중국은 한다면 하잖아요. 중국 게임 중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제 굉장히 고강도 규제를 하는데 메타버스는 그냥 관망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의 지방 정부는 지금 엄청나게 이 메타버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 이거 개발해야 일자리가 생기니까 지방 정부는 일자리잖아요. 그 지방에 그래서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많은 뉴스들을 보면은 이런 그 메타버스를 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시랑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데 그 검색해 보면은 그 실제 그 메타버스 중국풍의 어떤 그런 독특한 어떤 그런 메타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제 그 블로그나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그런 걸 포스팅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중국도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그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여기 질문. 한 가지 질문 더 받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예. 아직 기회가 안 나서 슈퍼앱이라는 게 예를 들어 네이버는 지금 그 인프라 플랫폼이잖아요. 네이버 같은 거는. 그러면 네이버 앱 같은 거는 슈퍼앱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랑 쇼핑이랑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네이버도 뭐 그 슈퍼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슈퍼앱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냥 제가
그냥 표현한 거고, 그 여러 가지 앱을, 그 여러 가지 미니 프로그램도 하나의 앱이잖아요. 그 앱을 또 갖고 있는 또 이 상위의 앱이라는 차원에서 그냥 슈퍼 앱, 뭐 그런 말을 보통 사용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니 프로그램도 주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 중국에서요? 지금 중국의 그 고강도 규제는 이제 그 반독점과 이제 데이터 파워에 대해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알리바바가 그 엔드 그룹 같은 거 있잖아요. 엔드 그죠? 그 뭐 금융 이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잖아요. 데이터 가장 많이 축적되는 거는 알리페이예요. 알리페이.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하면 그게 뭐 그 사람의 나이, 연령에 따라서 어떤 소비 트렌드인지를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신용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알리바바의 마윈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이제 장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 사람들은 뭐 전자상거래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데이터까지 이런 금융 문제까지 이제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금융 질서가 문란해질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출 같은 것이 이제 제대로 그게 안 되면은 나중에 큰 그 금융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엔터그룹 이걸 분리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은 이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내부에서 그 앱을 뭐 그 깔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뭐 그러니까 문제는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상호 견제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깔은 거는 니는 이거 깔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죠. 그 양자택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점차 규제라는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규제를 통해서 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죠. 또 부정적 효과는 이제 그만큼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 뭐 시장 가치가 하락하고 뭐 시장이 괜히 침체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규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학우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개인적으로 잘 정리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 학우님들이 중국을 이해하는데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또 나름대로 어떤 사업 구상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중국은 떼려야 될 수가 없고 또 중국 시장을 우리는 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오늘 강의를 통해서 두 분의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오늘 확인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수고 많았고요.